그 시절 크리스마스, 우리의 12월. 12월이 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시절을 떠올린다. 1970년대와 80년대 우리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의 크리스마스를. 지금처럼 화려하지도 풍성하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선명하게 기억나는 그 12월의 공기를. 그때의 크리스마스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무엇보다 조용했다. 11월 말부터 거리가 온통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뒤덮이는 요즘과 달리 그 시절 크리스마스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동네 어귀에 간간히 보이는 허름한 트리 장식, 교회 첨탑에 걸린 빨간 십자가 불빛, 그게 전부였다. 백화점이나 큰 건물 앞에서나 볼 수 있는 화려한 장식은 우리 같은 동네 아이들에게는 텔레비전 속 풍경이었다. 우리 동네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골목촌이었다. 골목마다 낮은 단층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집집마다 연탄 불 냄새가 굴뚝으로 피어올랐다. 12월이면 그 연탄 냄새와 김장김치 삭는 냄새가 뒤섞여 골목을 가득 채웠다. 크리스마스 냄새라는 게 따로 있었을까? 우리에게 12월의 냄새는 그저 겨울의 냄새였고 김장독 뚜껑을 열 때마다 올라오는 매운 김치 국물 냄새였다. 동네에서 유일하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풍기는 곳은 언덕 위에 있는 작은 교회였다. 붉은 벽돌로 지은 지붕에 하얀 십자가가 달린 그 교회는 12월 초부터 종소리를 울렸다. 크리스마스 찬송가가 낡은 스피커를 통해 동네 전체로 울려 퍼졌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지금도 그 노래를 들으면 골목길의 추운 공기가 떠오른다. 손이 시려서 호호 입김을 불던 아침, 학교 가는 길에 들리던 그 찬송가 소리. 우리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아이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었다. 하지만 12월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집 아이들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성탄절 행사라고 불렀던 것 같다. 크리스마스라는 말보다 성탄절이라는 말이 더 자주 쓰였던 시절이었다. 12월 중순쯤 되면 학교 강당에서 성탄절 행사가 열렸다. 아침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다음 주에 성탄절 행사가 있으니 각 학년별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들뜨기 시작했다. 음악 시간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배웠다. 징글벨 징글벨 징글올 더 웨이. 영어 가사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따라 불렀다. 선생님이 칠판에 써주신 한글 발음을 보고 외웠다. 올 더 웨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미술 시간에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었다. 도화지를 반으로 접어서 겉표지에 트리나 산타클로스 종 그림을 그렸다. 물감이 없는 아이들은 크레파스로 그렸고 크레파스도 없는 아이들은 색연필로 그렸다. 반짝이 풀을 가져온 친구가 있으면 반 전체가 부러워했다. 그 반짝이를 카드에 조금만 발라도 훨씬 멋있어 보였다. 선생님은 카드 안쪽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귀를 쓰라고 하셨다. 우리는 또박또박 글씨를 썼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카드를 누구에게 줄 것인지는 자유였다. 대부분 부모님께 드렸다. 어떤 아이들은 친한 친구에게 주기도 했다. 나는 엄마에게 드릴 카드를 만들면서 집에서 엄마가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상상했다. 엄마는 분명 어머 이게 뭐야 하시면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카드를 장롱 위 어딘가에 소중히 두실 것이다. 학교 성탄절 행사 날은 오전 수업만 하고 급식을 먹은 후 강당에 모였다. 강당 무대 한쪽에는 선생님들이 밤새 꾸민 커다란 트리가 서 있었다. 색색깔의 전구가 달린 우리에게는 정말 크게 보이는 트리였다. 각 학년별로 준비한 합창이나 연극이 이어졌다. 어떤 반은 울면 안 돼 같은 노래를 불렀고 어떤 반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역할극을 했다. 무대에 선 친구들은 긴장한 얼굴로 노래를 불렀다. 가사를 까먹어서 입만 뻥긋거리는 아이도 있었고 너무 크게 불러서 음정이 나가는 아이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박수를 쳤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도 무대 옆에 서서 박수를 치셨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각 반마다 사탕 몇 개씩을 나눠주셨다. 초록색이나 빨간색 셀로판지에 쌓인 딱딱한 사탕. 그걸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왠지 평소보다 더 행복했다. 집에 오면 엄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짓거나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다.
나는 신발을 벗어던지고 방으로 뛰어들어가며 엄마, 나 사탕 받았어. 하고 소리쳤다. 엄마는 그래? 잘 됐네. 얼른 손 씻고 숙제해라 하셨다. 특별히 크리스마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우리 집에서 크리스마스는 그저 12월의 어느 날일 뿐이었다. 아버지는 늦게 들어오셨다. 공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는 항상 어두워진 뒤에야 집에 오셨다. 연탄재 냄새가 배인 낡은 점퍼를 입고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오시곤 했다. 가끔 그 봉지 안에 군밤이나 붕어빵이 들어있으면 그날은 정말 좋은 날이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특별히 뭔가를 사오시지는 않았다. 아버지에게 크리스마스는 평일과 다를 바 없는 날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다. 왜 기다렸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선물 때문이 아니었다. 아니, 선물을 기대했던 것은 맞지만 그 선물이 지금처럼 거창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기대했던 선물은 소박했다. 양말 한 켤레, 공책 몇 권, 연필 한 다스. 어떤 아이들은 장갑을 받았고 어떤 아이들은 목도리를 받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크리스마스 아침 잠에서 깨면 베갯머리에 뭔가 놓여있는 경우가 있었다. 엄마가 전날 밤 몰래 갖다 놓으신 것이었다. 새 양말이나 손수건 또는 공책 세트. 겉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주고 갔어라는 메모가 붙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산타클로스는 미국에나 사는 할아버지이고 우리 집 같은 골목집까지 올 리가 없다는 것을. 그래도 엄마의 마음이 고마워서 우리는 와,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하고 소리쳤다. 엄마는 부엌에서 그래? 정말? 하시며 모르는 척 놀란 척 하셨다. 선물을 받지 못하는 집도 많았다. 우리 반 친구 중에는 크리스마스 아침에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있었다. 학교에서 크리스마스에 뭐 받았어? 하고 물어보면 그 친구들은 아무것도 안 받았어 하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특별히 슬퍼 보이지는 않았다. 우리 모두 비슷했다.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그러려니 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다. 어떤 해에는 엄마가 과자 선물 세트를 사오셨다. 종이 상자에 여러 종류의 과자가 든 그 흔한 종합 선물 세트였다. 빼빼로, 초코파이, 새우깡, 포카칩 같은 것들이 투명한 비닐로 포장되어 있었다. 상자 겉면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금색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다. 엄마는 그 선물 세트를 거실 한가운데 놓으시며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하나씩만 먹어라 하셨다. 우리 남매는 그 상자 앞에 앉아서 어떤 과자를 먹을까 한참을 고민했다.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으니 오늘은 새우깡, 내일은 초코파이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과자들이 평소에 먹던 것과 똑같은데도 유독 더 맛있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같은 새우깡인데도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에서 꺼낸 새우깡은 왠지 더 바삭하고 고소했다. 아마도 그건 과자 맛이 아니라 마음의 맛이었을 것이다. 크리스마스라는 날이 주는 특별함, 그것이 음식의 맛까지 바꿔놓았던 것이다. 케이크는 정말 귀했다. 지금처럼 동네마다 빵집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다. 케이크를 사려면 시내 큰 빵집까지 가야 했고 가격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케이크를 먹는 집은 동네에서 손꼽을 정도였다. 누가 케이크를 샀다는 소문이 돌면 아이들이 그 집 앞에 모여서 구경했다. 야, 민수네 집에서 케이크 샀대. 정말? 어떻게 생겼어? 하얀 크림에 딸기가 올려져 있대. 나는 초등학교 내내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었다. 우리 집 형편으로는 케이크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대신 엄마는 가끔 시장에서 카스텔라를 사오셨다. 네모난 종이 상자에 든 노란색의 부드러운 카스텔라. 그것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달콤한 크리스마스 간식이었다. 엄마가 칼로 카스텔라를 썰어주시면 우리는 한 조각씩 받아들고 조금씩 뜯어 먹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맛. 그게 우리의 크리스마스 케이크였다. 밀감도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음식이었다. 12월이면 시장에 제주도산 밀감이 나왔다. 나무 상자에 빼곡히 담긴 손바닥만 한 노란 밀감. 엄마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밀감을 사오셨다. 한 상자를 사오시면 그걸 조금씩 아껴 먹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상 위에 밀감 대여섯 개가 놓여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집안이 축제 분위기처럼 느껴졌다.
밀감 껍질을 벗기면 손에 향긋한 냄새가 배었다. 그 냄새를 맡으며 한쪽 한쪽 먹는 맛이란, 달콤하면서도 살짝 신 그 맛. 씨를 뱉어가며 천천히 먹었다. 동생과 나는 너 몇 개 먹었어? 나 2개. 나는 3개. 하며 개수를 세기도 했다. 엄마는 그만 먹어라, 배탈 난다 하시면서도 우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다.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밥, 김치, 된장찌개, 그리고 반찬 몇 가지. 어떤 집에서는 불고기나 잡채를 해먹기도 했다지만 우리 집에서는 그런 건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나 먹는 음식이었다. 크리스마스는 명절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엄마는 가끔 특별히 계란 후라이를 해주시거나 햄을 구워주셨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와, 오늘 반찬 좋다 하며 좋아했다. 식사 후에 텔레비전을 켰다. 그 시절에는 채널이 몇 개 안 되었다. KBS, MBC, 그리고 나중에 생긴 SBS?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되곤 했다. 크리스마스 캐럴 특집 혹은 성탄 특집 드라마 같은 것들. 우리 가족은 방바닥에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봤다. 아버지는 벽에 기대 앉아 계셨고 엄마는 빨래를 개면서 보셨고 우리 남매는 이불을 덮고 누워서 봤다. 텔레비전 화면 속 크리스마스는 우리 현실과는 많이 달랐다. 하얀 눈이 내리는 거리, 화려한 트리, 선물을 가득 든 가족들. 우리는 그 화면을 보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부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그냥 신기했다. 마치 외국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았다. 사실 그 시절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조금은 낯선 서양의 명절 같은 느낌이 있었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특별한 경험을 했다. 그들은 저녁에 교회에 가서 성탄 예배를 드렸다. 촛불을 켜고 찬송가를 부르고 목사님 말씀을 들었다. 예배가 끝나면 떡과 음료수를 나눠 먹었다고 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작은 선물도 나눠줬다고 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좋겠다 하고 부러워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다니고 싶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냥 크리스마스 날 교회에 가면 뭔가 받을 게 있다는 게 부러웠을 뿐이다.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었다. 엄마는 가끔 절에 다녀오셨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는 특별히 거부감을 가지지 않으셨다. 크리스마스도 좋은 날이지 하시며 그냥 넘기셨다. 종교가 달라도 좋은 날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런 너그러움이 있었던 것 같다. 아버지는 종교에 별 관심이 없으셨다.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하는 분이셨다. 동네 친구들과는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약속을 하기도 했다. 크리스마스 날 오후에 놀이터에서 만나자. 같은 약속. 놀이터라고 해봐야 그네 2개와 미끄럼틀 하나가 전부인 낡은 놀이터였지만 우리에게는 그곳이 놀이공원이나 다름없었다. 크리스마스 오후 두툼한 점퍼를 입고 놀이터로 나갔다.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우리는 그네를 타거나 술래잡기를 하며 놀았다. 추운 날씨였지만 뛰어놀다 보면 금방 몸이 따뜻해졌다. 손이 시려우면 주머니에 넣고 코에서 콧물이 나오면 소매로 훔쳤다. 엄마들은 그럴 때마다 야, 손수건 쓰라고 줬잖아 하고 야단치셨지만 우리는 손수건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해가 넘어갈 무렵이면 집으로 돌아갔다. 내일 또 놀자. 응. 하고 약속하며 헤어졌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시기와 크리스마스가 겹치면 더욱 좋았다. 방학의 설렘과 크리스마스의 설렘이 합쳐져서 12월 말은 1년 중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방학식 날 받아온 방학 숙제 프린트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는 것도 방학의 즐거움이었다. 엄마는 방학 숙제 미리미리 해라 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방학 많이 남았는데 뭐하며 놀기만 했다. 그러다가 어느새 12월이 지나가고 새해가 왔다. 1월 1일 설날은 아니지만 새해 첫날이라는 것만으로도 뭔가 새로운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는 올해는 더 열심히 일해야지 하셨고 엄마는 올해는 우리 애들 건강하게만 크면 좋겠다 하셨다. 우리는 올해는 공부 열심히 할게요 하고 대답했지만 사실 머릿속으로는 언제 놀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또 한 해가 지나가면 다시 12월이 왔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가 왔다. 매년 비슷한 크리스마스였지만 우리는 매년 그날을 기다렸다. 왜 그랬을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단순히 선물이나 케이크 때문이 아니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특별한 하루였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유독 그 하루만큼은 뭔가 다를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날이었다. 물론 실제로는 크게 다른 것이 없었다.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친구들과 놀고 잠을 잤다. 평소와 똑같은 하루였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우리 마음속에 작은 설렘이 있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야라는 그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했다. 지금은 50대가 되었다. 우리의 부모님은 70을 넘기셨고 어떤 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 우리는 이제 부모가 되었고 우리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는 입장이 되었다. 마트에 가면 11월부터 크리스마스 상품들이 쏟아져 나온다. 케이크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 정도다. 선물도 마찬가지다. 장난감, 옷, 책, 게임기, 뭐든지 살 수 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묻는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 받고 싶어?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대답한다. 이거요.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란다. 이렇게 비싼 걸 선물로 사달라고? 하지만 결국 사준다. 아이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는 것이 걱정되어서. 크리스마스 아침, 트리 아래에는 예쁘게 포장된 선물들이 쌓여 있다. 아이들은 선물을 뜯어보고 고마워요 하고 말한 뒤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게임을 한다. 우리는 거실에 남아 커피를 마신다. 그리고 문득 생각한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무엇이 달라진 걸까? 물질적으로는 분명 풍족해졌다. 우리는 부모 세대보다 훨씬 잘 산다. 아이들은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뭔가 허전한 걸까? 왜 우리가 어렸을 때의 크리스마스가 더 그리운 걸까? 아마도 그것은 부족함이 주던 특별함 때문일 것이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작은 것도 큰 기쁨이 되었다. 양말 한 켤레, 공책 몇 권, 밀감 몇 개. 그런 소소한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넘쳐난다. 선물도 넘치고 음식도,